여러분 안녕하세요. 고요한 명언집입니다. 오늘은 내면을 향한 길 끝에서 새로운 삶을 찾았던 한 사람의 여정을 조용히 따라가 보려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아우구스티누스입니다. 그의 삶은 조용하게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고요와는 거리가 먼 소란과 방황이 가득한 길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소란 속에서 그는 누구보다 깊은 내면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 내면은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의 마음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북아프리카의 작은 도시 타가스테에서 태어났습니다. 아침이면 햇빛이 하얀 벽을 따라 길게 내려앉았고, 도시의 시장에서는 상인들이 부르는 가격 흥정이 언제나 분주하게 들려왔습니다. 그런 일상의 소리들 속에서 어린 아우구스티누스는 조용한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열정적이었고 호기심이 많았고 세상을 향해 끊임없이 손을 뻗는 아이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모든 것이 신기해 보였고 어떤 사물도 가만히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돌멩이가 놓인 모양에도 이유가 있을 것 같았고, 바람이 부는 방향에도 의미가 있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치 세상의 모든 부분이 자신에게 말을 걸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마음 한편에 언제나 설명할 수 없는 허전함을 품고 있었습니다. 어릴 땐 그 허전함을 알아채지 못했지만 그 감정은 시간이 흐를수록 조용히 자리를 넓혀갔습니다. 무언가를 열심히 손에 쥐어보아도 금세 빠져나가는 느낌. 기쁨이 금방 사라져버리고 마음속에 다시 텅 빈 자리가 드러나는 느낌. 그것은 어린 아우구스티누스에게도 선명했습니다. 그의 어머니 모니카는 따뜻한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아들의 삶이 기도 속에서 성장하기를 바랐고, 작은 순결 하나마다 축복이 깃들기를 바라며 아들을 품었습니다. 그러나 아우구스티누스는 어릴 때부터 어머니의 바람과는 다른 길을 걷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신앙보다 지식을 원했고, 조용한 믿음보다 논쟁과 사유를 더 좋아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느끼는 공허함의 정체를 알고 싶어 했습니다. 왜 마음 한쪽이 언제나 채워지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는지, 무엇을 얻으면 이 허전함이 사라질지, 그 답을 찾기 위해 그는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고자 했습니다. 청년이 되었을 때 아우구스티누스는 카르타고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배움과 열기가 살아있는 도시였고, 젊은 열정이 모여드는 곳이었습니다. 거리에는 다양한 언어가 오갔고, 밤이 되면 사람들이 모여 논쟁을 벌이며 사상과 철학을 쏟아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그 속에 뛰어들었습니다. 어린 시절 품었던 허전함의 정체를 알아낼 기회가 그곳에 있을 것 같았습니다. 카르타고에서 그는 새로운 세계를 만났습니다. 정답을 찾기보다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이 있었고, 모든 것을 명확하게 말하려 하지 않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그는 마음 한 부분이 깨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오래된 문이 조금씩 열리는 듯한 느낌. 그 안에는 자신도 알지 못했던 감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수사학을 배웠고 철학을 읽었고 논리를 익혔습니다. 배움은 그를 흥분하게 했고, 어떤 문장을 깨닫는 순간 그는 그 감정에 압도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깊은 흥분 뒤에는 언제나 같은 허전함이 찾아왔습니다. 잠시 가득 찬 것 같아도 곧 비어버리는 느낌. 그는 그 허전함을 이겨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더 큰 지식을 원했고, 더 강한 쾌락을 찾고, 더 많은 경험을 원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나를 채우기 위해 많은 것을 찾았으나 내가 찾은 것들은 잠시만 나를 채우고 다시 나를 비워놓았다. 그 말 속에는 그의 젊은 시절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가득 채우고 싶어도 가득 차지 않는 마음, 붙잡고 싶은데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만족감. 그는 그것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강하게 세상을 붙잡았습니다. 그러나 아우구스티누스의 내면은 조용히 다른 길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아무리 세상의 것들을 붙잡아도 마음은 만족하지 않았고, 오히려 더 큰 허무가 밀려왔습니다. 그 허무는 어두운 밤처럼 마음을 감싸기가 쉬웠고, 그는 그 허무 속에서 길을 잃은 적도 많았습니다. 그는 어느 날 자신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내가 찾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왜 나는 이렇게 끝없이 갈증을 느끼는가? 그 질문은 일상 속에서도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식사를 할 때도, 거리를 걸을 때도,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도 그 질문은 조용하지만 집요하게 마음 깊은 곳을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직 그 대답을 몰랐습니다. 그 대답이 무엇인지 깨닫기까지는 더 많은 방황과 더 큰 길 위를 걸어가야 했습니다. 그 길은 때때로 어둡고 때때로 눈부셨으며, 무엇보다도 그의 내면을 깊게 파고드는 길이었습니다. 세상이 알려주는 해답은 많았지만 그 해답들은 어느 순간 다시 흔들렸습니다. 마치 견고해 보이던 돌이 손끝으로 건드리면 쉽게 부서지는 것처럼, 그는 마음속에서 변하지 않는 어떤 것을 찾고 싶어 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무언가, 시간이 지나도 빛을 잃지 않는 무언가. 그는 그것이 존재한다고 믿고 싶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젊은 시절은 어두운 방 안에서 손을 뻗어 벽을 찾는 시간과도 같았습니다. 그는 무엇인가를 찾고 있었지만 그 찾음이 무엇인지조차 선명히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방황은 버려지는 과정이 아닌 채워질 준비를 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는 아직 몰랐습니다. 그 방황조차도 자신을 깊은 깨달음으로 이끌기 위한 커다란 여정의 일부였다는 것을. 아우구스티누스의 청년 시절은 겉보기에 활기차 보였습니다. 그는 논쟁을 즐겼고 학문을 빠르게 흡수하며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설명할 수 없는 갈증이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상도 그의 내면을 완전히 채우지 못했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 사이에 있어도 그는 홀로 있는 것 같은 외로움을 느끼곤 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진리를 찾는다고 외쳤으나 사실은 나를 기쁘게 해줄 무언가를 찾고 있었다. 이 문장 속에는 그의 갈망과 혼란이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맹렬히 지식을 추구했습니다. 그 지식이 자신의 갈증을 해결해 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곧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식은 경이롭지만 마음의 공허를 채우지는 못한다는 것을. 마치 물을 마셔도 갈증이 완전히 가시지 않는 것처럼 그는 더 넓고 더 깊은 세계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그에게 많은 길을 제시했지만 그 길들 중 어느 것도 마음속 허전함을 완전히 지워주지 못했습니다. 그는 쾌락에 빠져들었고 때로는 명예를 원하며 논쟁의 중심에 서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순간에도 그의 마음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 길이 정말 내가 찾는 길인가? 아우구스티누스는 어느 날 밤 도시의 불빛이 잔잔히 흔들리는 것을 바라보며 자신이 걸어온 길을 되짚어 보았습니다. 겉으로는 많은 것을 얻은 것처럼 보였지만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잡히지 않는 무언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깊어졌고 어딘가에 반드시 진정한 의미가 존재하리라는 희미한 믿음만이 그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카르타고에서의 삶이 점점 무거워지고 있을 때 그는 교육자의 길을 선택해 로마로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로마는 아프리카보다 훨씬 큰 가능성을 품은 도시였습니다. 훌륭한 학자들, 치열한 철학 논쟁, 새로운 사상들이 쉬지 않고 등장하는 곳. 그는 그 속에서 자신의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로마에서도 그는 실망을 경험했습니다. 학생들은 열정보다 이익을 더 중요하게 여겼고 논쟁 속에서도 진리를 찾기보다 승리를 얻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는 그 분위기 속에서 다시 갈라진 균열을 느꼈습니다.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고 싶었던 그는 점점 더 깊은 고독 속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 그는 새로운 기회를 찾아 한 번 더 도시를 옮기게 됩니다. 그가 향한 곳은 밀라노였습니다. 그곳에서 그의 인생은 또 다른 방향으로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밀라노에서 그는 암브로시우스를 만났습니다. 말을 전하는 사람 가운데 드물게 말보다 마음을 움직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암브로시우스의 설교는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내면에 잔잔한 물결을 일으키는 힘이 있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그의 말 속에서 처음으로 마음이 조금씩 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많은 사상과 철학을 접해왔지만 그것들은 머릿속에서만 머물렀습니다. 그러나 암브로시우스의 말은 마음의 중심을 건드렸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진리는 설명되기보다 깨달아져야 한다. 그 깨달음은 마음이 조용해질 때 찾아온다. 아우구스티누스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오래전부터 자신을 괴롭혀온 허전함의 정체가 조금은 희미하게 드러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 허전함은 단순히 무언가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마음의 중심이 자리를 찾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중심을 향해 걸어가려면 그동안 쌓아왔던 많은 생각들을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내려놓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여전히 과거의 욕망과 습관 속에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살아온 방식과 마음이 바라는 방식이 서로 맞지 않는다는 것을 느끼며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두 마음 사이에 서 있었다. 하나는 나를 붙잡아 두었고 다른 하나는 나를 부르고 있었다. 그의 갈등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새로운 길로 걸어가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과거의 습관은 그를 쉽게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변화할 수 있을지조차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변화는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조용한 시간 속에서 천천히 자라나는 것입니다. 어느 여름날 오후 아우구스티누스는 정원의 한 구석에서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이 잎사이를 지나며 마치 오래된 질문에 대한 대답을 속삭이듯 부드럽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소리는 외부에서 온 것이 아니라 그의 내면에서 천천히 떠오르는 듯한 목소리였습니다.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아라. 내가 찾는 답은 내 안에 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오랫동안 눈을 감았습니다. 그동안 외면했던 감정들이 조용히 떠올랐고 그는 처음으로 그 감정들을 밀어내지 않고 바라보았습니다. 슬픔, 후회, 갈증, 욕망 모든 것이 한꺼번에 밀려왔지만 그 감정들 속에서 그는 아주 작지만 분명한 빛을 보았습니다. 그 빛은 자신이 오랫동안 찾아 헤매던 의미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는 죽어있던 감각이 깨어나는 듯한 경험을 했고 그 순간 그는 자신이 걷고 있는 길이 어디로 향하는지 조금은 알 것 같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그날 나는 나를 처음으로 정직하게 바라보았다. 그리고 나는 새로운 나를 향해 한 걸음을 내딛었다. 그러나 그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가 깨달음을 얻기까지는 더 깊은 고통과 더 큰 질문이 남아 있었고 그 질문들은 그를 마지막 결단의 자리로 이끌고 있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어느 순간부터 삶의 소리가 조용해지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을 끌고 다니던 욕망의 목소리는 점점 희미해졌고 과거의 흔들림은 더 이상 그를 붙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고요 속에서 그는 새로운 두려움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 두려움은 길을 잃는 두려움이 아니라 마침내 자신이 가야 할 길을 보게 된 사람의 떨림이었습니다. 밀라노의 어느 정원에서 그는 결단의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는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두 길 사이를 오가고 있었고 과거의 자신을 끌어안은 채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문 앞에서 머뭇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는 어디선가 들려오는 한 문장을 듣습니다. 어린아이의 목소리 같기도 하고 바람이 지나가며 흘려보낸 소리 같기도 한 그 말은 그의 마음을 단단하게 흔들었습니다. 집어들고 읽어라. 그 말은 단순한 명령처럼 들렸지만 그 안에는 그의 오랜 방황을 끝낼 힘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근처에 놓여 있던 책을 집어들었고 그 안에서 자신이 오랫동안 찾고 있던 한 구절을 발견했습니다. 그 구절은 그를 과거에서 떼어놓고 새로운 길로 이끄는 첫빛과도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아우구스티누스는 자신이 무엇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지 조금씩 선명하게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나를 완성시키는 무언가를 찾으려 애썼지만 그 모든 여정은 나를 내면으로 돌아오게 했다. 그는 내면의 깊은 곳에서 오랫동안 자신을 기다리고 있었던 진실을 만났습니다. 그 진실은 눈부시게 화려하지 않았고 어떤 힘으로도 강요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그러나 너무도 분명하게 그의 마음 중심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빛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제 깨달았습니다. 삶의 목적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고 위대한 업적 속에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삶의 목적은 마음이 머물고 싶은 곳을 찾는 여정 속에 있었고 그 여정은 언젠가 반드시 우리를 내면으로 데려간다는 것을 그 깨달음 이후 아우구스티누스는 과거의 자신을 붙들고 있던 모든 끈을 조용히 풀어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의지했던 사상들을 놓아주었고 그의 하루를 지배하던 욕망들을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무언가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가리는 그림자를 걷어내는 과정이었다. 변화는 단숨에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의 마음은 점점 더 가벼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찾던 평온이 새로운 사상이나 감정의 폭발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조용한 정직함 속에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에게 정직해지는 순간 삶은 자연스럽게 제자리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에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나의 마음은 어디에 머물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향해 살아가고 있는가? 그 질문들은 더 이상 그를 괴롭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삶의 길을 환하게 비춰주는 등불이 되어 있었습니다. 새로운 길을 향해 나아가기로 결심한 그는 세상의 명예를 원하던 과거와 결별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지 않았고 흥미로운 논쟁을 통해 승리를 얻으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이제 다른 곳을 향해 있었고 그가 찾은 진실은 조용한 자리에서 더 크게 빛났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내면의 문이 완전히 열렸을 때 자신이 그동안 찾고자 했던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내 마음은 오랫동안 방황했으나 나는 결국 나를 향해 돌아왔다. 그의 깨달음은 거창한 외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작은 속삭임 같았고 마음 깊은 곳에서 천천히 퍼져나가는 조용한 울림이었습니다. 그 울림은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는 이후 많은 글을 남기며 사람들에게 마음의 여정을 전했습니다. 그 글들은 시대를 넘어 지금 우리의 마음에도 닿고 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이야기가 지금도 울림이 있는 이유는 그의 말이 단순한 사상이 아니라 삶에서 직접 길어 올린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여정은 우리에게 조용히 말해줍니다. 삶은 때때로 우리를 멀리 데려가지만 결국 돌아오는 길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길은 언제나 우리 안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아우구스티누스의 삶은 방황과 깨달음이 모두 의미 있는 과정임을 보여줍니다. 찾는 마음이 있었기에 그는 더 깊은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고 그 자리에서 그는 마침내 평온을 만났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그의 말 한 구절을 조용히 떠올려 봅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보다 더 먼 곳에서 진실을 찾지 말아라. 당신의 마음 안에 이미 그 진실이 살아있다. 그 말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삶이 흔들리는 순간에도 마음을 바라보는 용기가 있다면 우리는 언제든 새로운 길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울림으로 남았다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여정이 마음에 닿았다면 조용히 함께 걸어가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이 고요한 길을 이어가는 데 큰 힘이 됩니다.